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시 이왕의 만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먼저 대조적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 시에서는요, 외물과 외적인 것과 내면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 유념해서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보라는 제목 자체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백적 어조로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세 가지 주목하시면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한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한 줄에 5원 이렇게 나와 있고 10줄 이상이기 때문에 배율이라고 합니다. 한 줄에 5글자고 10줄 이상이면 5원 배율이라고 합니다. 5원 배율의 한시다. 자, 만보의 의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점을 무렵 걷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녁 산보를 하며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생에서 끝나는 무렵을 우리는 황혼이라고 표현하고 약간 노을 지는 저녁 무렵을 의미하죠. 그때 이렇게 거닐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보라는 것은 결국에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한다. 라는 식으로 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잊은마나 이 책 저 책 뽑아놓고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으니까 건망증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또는 학문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있어요. 내가 읽는 게 많은 걸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뽑아놓고서 흩어진 걸, 내 머릿속에서 흩어진 걸 도로 다 정리하려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금방금방 외우고 또 까먹지 않았던 모든 진리들과 지식들과 학문들이 이제는 해가 다 질 때까지 넣어도 안 넣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진대요. 바로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 부분이죠. 아, 저녁 무렵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성찰의 시간이면서 저녁 무렵에 이루어지는 성찰의 시간이면서도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라멘, 강가엔 숲 그림자가 흔들린대. 그럼 숲은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숲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입니다. 저녁 무렵 노학자가 책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다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났다라는 거.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고 성찰의 시간이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숲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자, 지팡이를 짚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화자는 노년기이구나. 노년의 화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당으로 내려가서 풍경을 감상하면서도 성찰하는 곳입니다. 고개를 들고 구름재를 바라보니, 구름 언덕을 바라보니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죠. 아득아득 밥 짓는 연기가 일고 으스스스 산과 벌판은 싸늘하구나. 인가와 들녘에 대조적인 전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뭔가 따뜻함과 밥 짓는 연기 따뜻함과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차가움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죠. 가을 들판과 주변 경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승구였습니다.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자, 저녁 무렵인데 심지어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농삿집, 가을거지가 가까워진대. 계절적 배경.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실을 하는 가을이에요. 결실의 가을. 그래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거둬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을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서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가을이.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이 돌아 수확을 앞둔 농촌의 풍요롭고 활기찬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갈까마기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해오락이 우뚝 서니
아주 모습이 훤칠해 화자와 처지와 대비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갈까마귀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같이 쳐주시고요. 갈까마귀가 날아드니 절기가 다 익었고 해오라비가 우뚝 서니 모습도 훤칠하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들에 대한 부러움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날 농촌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일까? 이룬 것 없는 삶의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뭘 하는 것인가? 의문형 종결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설이법이 나타나 있고요. 시적 화자의 학문적 성취의 미진함에 대한 난 아직 부족해.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수건. 바로 수건이 뭐겠어요? 학문의 완성, 오랜 소원인 겁니다. 수건. 오랜 소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답답하겠죠? 이 회포를 누구에게 얘기할까? 삶에 대한 반성과 한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검은 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자신의 속마음을 달래주는 도구고 지금 도치법이 쓰였죠. 문장의 어순이 바뀐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름 해소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검은고는 자신의 속마음을 달래주는 도구이면서 시름을 해소하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은요. 학문적 수건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끝났으니 핵심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시 오원 배율이고요. 자, 성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반성적이고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니까 사색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대조적인 표현들이 쓰였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학문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가을날 저녁에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가을의 정경 속에 느끼는 자기 반성의 신경 이렇게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백적 어조 혼잣말을 하고 있죠. 독백적 어조를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있고요. 자연은 외물 눈에 보이는 바깥 풍경들과 화자 자신 내면을 대조해서 시상전개를 하고 있고요. 먼 곳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들판에 있었다가 우물이라든지 해오락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선의 이동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났다라는 점도 우리 아까 앞서서 봤습니다. 저녁에 산을 거닐며 혹은 황혼 무렵을 거닐면서 라는 의미의 만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 이 작품은 주변 사물과 풍경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이 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성 및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며 결실 및 수확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마구마구 피어오르고 방앗간이며 우물터에는 수확의 기쁨에 들떠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요로움을 맛보는 풍경, 그런 긍정적인 풍경들이 나타나요. 날아드는 까마귀며 우뚝 선 해오라기마저도 완연한 가을의 수확의 기쁨과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로지 화자만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자는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임에도 정작 자신은 학문적인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고 그 수건, 오래된 소원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라보는 풍경과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화자의 처지를 대조시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확인 문제,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동영상 잠깐 정지해 주시고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운명론적 세계관인데 운명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해. 체념하는 태도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X고요. 화자는 자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지닌다. 맞죠, 여러분? 반성적 태도. 3, 4, 9의 저녁이라는 시간은 노년의 화자와 대응한다. 맞습니다. 황혼 무렵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했죠. 7, 8, 9에서 싸늘한 산을 통해 가난함?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이 작품은 오연 율시가 아니라 10줄 이상이기 때문에 배율입니다. X. 독백적 어조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내면 정서를 자연물과 외물과 대조를 하긴 했지만 이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X고요. 가을이라는 배경이 시 전체적 분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사람들이 수학을 하고 결실을 맺었던 그 기쁨과 내 내면이 또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배경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자는 검은고루 연주해서 자연의 풍류를 지향한 게 아니라 시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XO, XXO, XOX가 됩니다. 자, 그럼 서술형 문제. 이 시에서 검은고의 시적 기능은 바로 방금 얘기해드렸죠? 시름, 해소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리? 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학문적 결실을 이루지 못한 공허함이 되겠습니다. 학문적 결실을 이루지 못한 공허함이 되겠고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존재는 바로 갈까마귀와 해오라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새예요, 새. 해오라기. 자, 아득아득 밥지는 연기가 일고 으스스 상과 벌은 싸늘하구나 에서 나타난 대비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자, 여기에서는 인가와 들녘의 대조적인 전경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비도 나타났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황의 만보도 간단하게 또는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